공연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더 뮤지컬 성기 구독자님, 관계자분, 그리고 또 그 추첨을 통한 10분을 뽑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다들 촬영을 하시니까 이거 참 떨리네요. 일단 여기 이진아 연출님부터 간단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거 그리고 질문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더 데빌 연출 이진아고요. 오늘 관객과에 대한데 시간이 별로 길지 않고 또 지하철 시간 끊길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제가 빠르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네, 존 파우스트 역할의 윤영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첸 역할의 장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엑스의 이충주입니다. 나오네? 나와요. 마이크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네, 저기 일단 시간이 진짜 많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들어가서 많이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먼저 처음이 어렵잖아요. 누가 먼저? 네, 마이크 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8번째, 9번째 공연 본 회전문 관계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연출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요즘 공연들 보면 여자 캐릭터가, 여자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 상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진아 선생님이 만드시는 지금 더 데빌이나 아닌 그 전에 네, 선변제에서 봤던 여자 캐릭터는 되게 적극적이고 강하고 능동적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대 위에서 지향하시는 여성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사랑받기 위해 무대에 존재하는 여자 배우한테는 좀 매력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에비타도 했었고 예전에 고궁대장금에서도 대장금이 아니라 대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여성 캐릭터가 강한 게 좋고요. 이번 그레첸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전투적으로 사랑을 지키고 우리 박편집장님께서 처음에 보고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수동적인 사랑에 목숨 거는 여자 배우한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한국 초연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열정과 고집이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그런데 관객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료 관객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정되고 변하는 공연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완결된 공연, 그게 보시기에 성에 좀 안 차시거나 부족하시더라도 어쨌거나 완결된 공연을 보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관객한테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잔잔한 것, 다림질 하나 한다 정도의 수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작품 근간을 흔드는 수정을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노트라는 것은 조명이 어떻다, 오늘 억양이 어떻다, 대사 톤이 어떻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 오일 쳐주는 정도의 수정은 저는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첫날 본 관객과 마지막 날 본 관객이 작품이 더 매끄럽고 더 잘 가는 거는 그런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간을 없애고 완전히 다른 주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저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을 볼 때마다 수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관객분도 계시고 또 수정을 해서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가기를 원하는 관객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나 또 주변 사람들을 의견 들었을 때는 5일을 치는 정도는 당연히, 또는 배우들의 작은 디테일이 변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저희가 특히 재관람 관객은 그걸 바라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소소한 재미들이 있으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큰 변화는 없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해주실 분 있으세요? 네, 앞부분에. 네, 저 더데뷔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객이 해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며 보고 있는데, 사실 의도가 가장 궁금한 씬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레첸이 마지막에 와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첸이 죽는 이유가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목을 메고 자살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 뭘 표현하고자 하셨는지는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그레첸은 X가 그냥 셔츠만 입고 있으면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우리가 믿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고요. X가 흰 셔츠만 있을 때는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서 일막 끝에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는데, 그레첸 눈에 비치는 X가 셔츠만 입고 있을 때는 그레첸이 믿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존 파우스트는 종교를 부정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저 자체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네가 불러서 행복하다면 그 존재가 어떤지 간에 부를 수는 있다. 그 사람을 네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지만, 저는 어떤 특정 종교의 유일신을 믿진 않아요. 근데 그레첸은 유일신을 믿는 존재로 나오고 있어서 좀 기독교적인 광신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레첸은 자기가 믿는 존재 안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존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존을 구원하겠다는 상징으로 죽음을 택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지금 그레첸은 이막부터 미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자기 종교가 가진 선에서 예의 광기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자기 존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못 박혔다고 믿는데, 파우스트에서 마지막에 그레첸이 자기 아이도 강에 던져서 죽이고 엄마도 실수로 죽이고 그래서 관계에 휩쓸렸을 때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이유가, 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관계에 저질렀지만 네가 믿었던 사랑,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지켜졌기 때문에 하늘이 너를 다시 구원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레첸이 행하는 행위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티크라이스트처럼 잘못된 행위지만, 그 광기 속에서도 그레첸은 끝까지 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기 종교하고 결부시켜서 저는 그렇게 만든 신인데요. 그것은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장은하 씨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같은 선상에서 그레첸은 시종일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선의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 그레첸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조금씩 해석을 하면서, 뭐 어떤 그레첸이라는 캐릭터가 자칫하면은 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미쳐갈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한테 좀 납득이 안 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지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잡고 가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존을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레첸이 유일하게 이제 신을 믿고 있는 이 무대 위에서 캐릭터거든요. 그 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존이, 인간이 날 버리고 모두가 날 외면해도 내가 잡고 있는 그 신 있잖아요. 그 신을 끝까지 잡고 가는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 내가 신을 믿고 있어도 그레첸은 나약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행위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을 향한 사랑,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레첸을 버리고 그레첸이 어디 가서 손잡을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진짜 인간적으로 믿었던 존마저 나중에는 이제 나를 버려버리고 나한테 남는 건 신밖에 없거든요. 그 신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 힘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과 존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힘으로 가고 사실 1막 때는 존을 계속 설득을 하고 2막 때도 설득하려 하지만 존이 전혀 떠나잖아요. 그러면 신한테 묻죠.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레첸이 선택한 방법이 결국은 못 박혀 올라가는 감으로 인해서 존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신에 대한 사랑과 존에 대한 사랑.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 앞부분에 빨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6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함께 했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존이 변하니까 네가 이 몇 년간 해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시간이 다시 흘렀다고 해서 7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나오는데요.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예, 이거는 좀 스포라서 저만 아는 스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조명이 뮤지컬에서 쓰지 않는 쇼 조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좀 어려운 주제로 어른들을 위한 쇼 뮤지컬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굉장히 화려한 조명이 제안이라는 편지신부터예요. 그 신이 무엇이냐면은 존이 신을 부정하고 따지러 올라가요. 넌 없는 놈이잖아 라는 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믿음,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절로 올라가요. 죽어버린 하면서 올라가고 나서 바로 그 신이 연결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편지를 받는다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소외역한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감정이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 작품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작품인데 다 뚝 끊어서 편지를 받았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판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외 역할을 여러 군데 두면서 오케이, 존이 저기서 지금 편지를 받고 왔고 이것은 이 편지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플롯이 중심인 스토리가 중심인 작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명은 이상하게 바뀌어 있고 얘는 편지를 가지고 있고 그레첸은 부시시 일어나는 이 시분부터 저는 그레첸의 악몽이에요. 저한테는. 그레첸의 악몽 속에서 몇 년의 시간 동안 시험을 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은 지났다라는 파우스트의 어떤 유머적인 대사를 하면서 7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은 그 블랙 먼데이가 있은 그때 존이 악마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속에 악마와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고통을 그레첸과 같이 이겨냈고 그 다음 해에 여전히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타지 속 시간, 그레첸의 악몽 속 시간은 몇 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일부러 다음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시간을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보셨네요, 되게.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굉장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배우, 네, 저쪽. 저는 이층주 씨 팬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막 이렇게 관객에서 뽑힌 거라서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분석하면서 본 건 아니고 이번에 악마랑 신을 같이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각자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을, 이미지를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건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인물이 표현해야 되는 두 가지 면인데 이게 해보니까 꼭 선과 악만으로는 또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레첸의 신, 그리고 존의 어떤 동일 인물인 악마, 그 부분에 제가 제일 중점을 맞췄고요. 그
그 두 부분이 좀 잘 극명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았답니다. 그런 알림 이름을 해야 돼요. 한쪽에 가발을 해야지 더 제대로 날 텐데 의상색. 이게 명확하게 흰색과 검은 옷으로 많이 첫 공 때는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 첫 공 때는 그냥 검은 양복에 셔츠 색깔하고 타이 색깔만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 셔츠까지 다 동원을 하니까 마이클이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진아? 너무 아이 같지 않아요? 어린이 뮤지컬이야. 이거 하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받고 있고. 그치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관객들이 알 수 있다면 해야 해요. 저희는 사실은 첫 공부, 둘째 공부 보면서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야, 옷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치?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갑자기 자켓까지 입고 와서 이거 뭐야? 너무 많이 가르쳐주잖아. 이거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뿔 하는 관객은 많고요. 우리가 이 작품을 많이 보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많이 보셨으면 하는 건 우리의 꿈인데 단 한 분이라도 그래서 더 편안하게 관객하실 수 있다면 처음부터 눈치채신 관객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발. 제 관람 유지가 떨어지고 있어서요. 제 관람 유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친절해서. 아니 이제 더 이상 친절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우리 성격전 협력도 그랬어요. 선생님 그만. 정말 너무 친절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그러나 아직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쉽게 알아보기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 아까 그 질문이 연장선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저기 맨 뒤. 네. 네. 저도 열심히 지금 해석문을 들고 있는 관객인데요. 초반이랑 되게 다르게 저도 좀 친절해진 부분이 많이 아쉬운 관객 중 하나예요. 특히 이제 좋은 제가 바꾸지 말잖아요. 특히 파우스, 그러니까 선악의 셔츠는 저는 뭐 그렇다 치는데 특히 파우스트 역이 그 악몽 부분과 일상적인 부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지면서 되게 그 얘기하신 대로 지금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레첸이 악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파우스트가 되게 악마처럼 나온 부분은 그 그레첸의 악몽이 거고 그리고 파우스트가 갑자기 그레첸에게 친절해지는 부분은 그러면 그게 현실인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솔직히 너무 극명해져서 오히려 그게 흐름을 너무 많이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갖고 있어요. 오히려 모호하게 조명으로 바뀌는 그거 자체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악몽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과연 이 X가 말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파우스트라는 인물 한 명한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판타지처럼 보일 정도로 파우스트가 악마적인데 실제로 그 대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아시죠? 우리 많이 그 사람의 대사나 표현을 악마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선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우스트가 하는 말이 그레첸 눈에는 굉장히 이 사람은 악에 물들었다라는 걸로 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말을 할 때 종교 얘기를 할 때예요. 종교 얘기를 할 때 파우스트가 굉장히 악마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레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레첸 눈에는 선한 존재로 보이는 그런 거에 대비를 만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간 반종교적인 내용도 조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반종교적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타락한 한국 몇몇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그 불편한 걸 좀 깐 씬이 이 파우스트의 대사와 그레첸의 대사에서 나오는 게 계속 그레첸이 너는 신을 앞세워서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포제션 노래
가사도 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X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레첸의 신이 아닌 블랙 X였을 때는 저희들은 어떤 존이 끄집어낸 악마 플러스 타락한 종교라는 것을 조금 입힌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종교 얘기를 할 때 좀 존이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극명해서 스토리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거슬리거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 안에 들어오라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스타일을 변하는 스타일을 통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전에는 오히려 그게 모호했기 때문에 존의 그런 태도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면의 전환이 조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뀌는 게 오히려 이성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이진아 연출님이 얘기하셨듯이 뭔가 이성적으로 보라고 장치를 해놨던 부분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레첸의 입장에서 보는 존의 되게 악마적인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럼 이 장면은 그레첸의 이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부분이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몰입을, 그러니까 그레첸의 입장에서 몰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레첸적으로 감정이 이입이 된다. 네네.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그래서 좀 희한하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초반보다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어떠세요? 연기를 하면서. 네, 글쎄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게 같은 생각이라. 근데 뭐랄까. 관객 입장에서 그렇게 보였다면. 네. 글쎄요, 너무 어려운데? 그레첸의 입장에서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퇴근할 때 되게 팬분들이 정말 한 대 패주고 싶다고 되게 너무 얄밉고 되게 막 그래서 이게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의도하고 한 거니까. 근데 그레첸 눈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말씀을 드려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마 같은 말씀, 선생님 말씀이랑 같은 걸 텐데 그레첸 눈에 보인 어쨌든 그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는 그레첸의 악몽의 시작이잖아요. 그 악몽에 있어서 그레첸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에 대한 신념을 어떤 존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존은 원래 파우스트 원작에서도 파우스트는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나오지만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더 악마적으로 더 강조돼서 보였겠죠.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환상이 시작되고 X를 만나면서 정말 힘들게 땅 끝까지 떨어졌던 존이 다시 이제 회생을 하면서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조금씩 이제 악마의 거래를 한 거잖아요. 변해가는 또 그 와중에도 친절하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레첸의 악몽 속에 보이는 좀 더 과격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돌아왔을 때 현실 속의 존의 모습도 처음과는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 환상이 아닌데도 그냥 나쁜 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변명 같겠지만 사실 뮤지컬이 쇼비즈니스인데 관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작품을 하게 되면 제가 뮤지컬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모호함이라는 것이 제 스타일에서 제 작품에서 좀 많은 부분이고 그런 거고 사실 초반에 프로듀서들이 뭘 이렇게 저렇게 고친다고 쉬워지거나 그런 작품이 아니니까 그냥 딱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드는 입장에서는 프로듀서들의 돈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고 죄송하게 되니까 뭐라도 하겠다고 찌그덕거리고 있는 건데 그 점이 오히려 이 작품을 초반에 그 많은 불불불불 하는 관객들한테는 하는 관객분들한테는 좀 실망을 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사랑해 주세요. 여기는 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저기 계속 질문. 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큰 그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데빌 파우스트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실 때 월스트리트나 자본과 관련된 부분을 굳이 이제 존의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그레첸이 한 가지 대사가 좀 궁금했던 게 그 돈이 주는 쾌락과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천박한 엑스타시라는 대사를 그레첸 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교와 약간 대척점에 있는 자본이라는 측면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라는 것은 당연히 결국 지금 현대의 모든 죄악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월스트리트를 정한 거는 뭐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고요. 결국은 어떤 돈으로 상징되는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든 뭐든 결국 돈이 원인이 돼가고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교회라는 단체가 한국에서 어떤 잘못된 교회라는 단체들이 결국 돈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월스트리트 앤드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현대 악으로 저는 상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레첸이 믿고 있는 것은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처음 가난했던 종교 본질의 그것을 믿고 있는 순수한 영혼인데, 그레첸의 눈에 있는 타락한 교회와 돈이 전부인 교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극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을 빙자한 그룹, 신을 앞장서서 빙자한 어떤 단체, 사실 어떤 요즘 그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그 연자 같은 걸 결성하여 종교적인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이권을 나눠주면서 두레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남을 짓밟는 엑스타시라는 것도 어떤 그 타락한 교회에 대한 걸 말하는 그런 걸로 저는 표현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가 사실 좀 저도 떠올랐었는데 보셨나요? 그거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많이 질문인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거기 가까우신 분부터.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쇼뮤지컬 조명 쓰셨다고 했는데 무대랑 조명이 다 평소에 잘 공연에서 보기 어려운 거라서 그런 걸 생각하신 특별한 뭐 컨셉이 있으시면? 저는 처음부터 이 작품을 종교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폭행으로 상징되는 네가 정말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수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이 실제로 그 어떤 무대에서는 어떤 굉장히 약간 악몽 같은 폭행으로 지금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쇼 뮤지컬로 하겠다고 그런 것은 정말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 속에서 어른들을 위한 쇼, 좀 약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약간의 주제가 있으면서 음악을 즐기고 묘한 분위기를 즐기고 이상한 느낌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즐기고 하는, 저는 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조명도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악기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코러스들이 감정 없이 그냥 힐합 비극의 스토리텔러가 되고 하는 거에 해서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영향을 준 작품은 캬바레가 좀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캬바레도 쇼 뮤지컬로 분류가 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쇼 장면 자체도 굉장히 난잡하면서도 세기말적이지만 그렇게 있는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락 오페라에다 약간 그 큰 천막 같은데 클럽 있잖아요. 그 관광지에 있는 클럽에서 막 조명 내리 쬐면서 막 묘한 쇼들이 있으면서 음악은 굉장히 고딕한 어떤 음악, 막 말린 맨슨 음악 같은 게 흘러나오면서 막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시도를 해본 거고, 그랬을 때 막 뽀짝뽀짝 춤추는 음악이 아니라 묻는 질문이 뭐 종교고 그런 거니까 음악풍도 좀 어떤 중세 음악을 좀 이용을 하고 그런 풍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묘한 분위기의 쇼를 만들고 싶어서 한 거고, 혹시 이 작품이 재현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 쇼적인 걸 앞으로 더 강화를 할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쇼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라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가볍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또 그걸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색다른 쇼를
제공해 주셨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요구하신다고 했죠? 예. 네, 저는 저희 무대 뒤에 있는 철창의 역할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제가 철창을 보면은 그 엑스하고 존이 계속 이렇게 거의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전 그래서 엑스가 신이라기보다는 존의 악한 내면이나 악한 내면을 표현하는 인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창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엑스가 이렇게 절대신, 유일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혼란이 와가지고 질문. 네, X는 지금 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검은 옷을 입었을 때는 존이 끄집어낸 내면의 악마적인 걸 하고 있고, 화이트를 표현을 할 때는 그레첸이 믿는 신을 하고 있고요. 흑백이 섞인 것은 그 두 개가 존의 눈에는 자기의 X, 그레첸의 눈에는 자기의 X로 보이는 순간이고요. 저 철장씨는 자기가 깰 수 없는 자기의 양심, 자기 자체, 자신, 저기서 그레첸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저기서 못 나오는 것은 자기 의식을 깰 수 없다라는 거라서, 저 공간을 어떤 실질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내면에, 자기가 깰 수 없는 내면의 공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질문 드릴게요. 저는 연출님이 무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연출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던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모든 메피스토텔레스의 대사가 제일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X는 본능과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존재고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으로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원초적 본능과 행복,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것, 타인이 아니라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을 검은 X로 표현을 했고요. 화이트라는 존재란, 선이라는 존재는 자기보다는 타인, 자기를 죽여서라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거나 타인의 영혼을 더 아파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블랙인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존이 하는 그 악마 같은 대사를 다 공감을 하거든요. 정말 물론 실제로 막 존이 여자를 막 패는 놈이었으면 죽여야죠.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막 끝에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그레첸이 넌 죽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찌됐든 그레첸이 느끼는 이런 고통이 그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면 타인의 고통을 당할 때 피가 다 막 터지는, 그 기무라 다쿠야가 막 피가 막 팍팍팍 터지는 그런 신이 있듯이, 그레첸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실질적으로 존이 행했던 여러 가지 악함의,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힘들게 했던 걸 순수하고 하얀 영혼인 그레첸은 그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그렇게 선과 악을 분류를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근데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충주 배우님한테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충주 배우님이 질문을 해주시고, 진짜 이 작품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은 작품인데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관객들에게. 더 난처한가요? 이게 더? 굉장히 색다른 관객에게 질문. 관객이 계속 물어보는 나 이 시간에 이거는 다 재미없어요. 아니면 배우분들 중에서 정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윤영열 배우 너무 예뻐지지 않았어요? 네,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에 또 날씬하시고 작으신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그 전에 대극장에서 정말 큰 분들하고 하다가 여기 오니까 저 때문에 굉장히 무대가 작아 보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제 그 동시에 살을 많이 또 선생님이 스트레스 요건 많이 주셔가지고 밤낮으로 이제 연습 뭐 아침 저녁까지 하니까 뭘 해도 넌 살 빼면 늘 수 있어. 연습만이 아니라 살 빼야 된다. 살을 많이 뺐습니다. X 때문이었어요. 못 빠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주 질문. 예, 이거 참, 제가, 사실 오늘 두 번째 공연인데요. 마치 첫 공 같은 두 번째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거 참. 지하철 끊겨.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세요? 어느 장면이 좋으시나요? 저 뒤분 아무나 보고 막말해 주세요. 네, 그래도 제가 잘하더라. 나 읽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그거 잘하네.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충주 배우님이 그 마스크에 선한 마스크랑 악한 마스크랑 둘 다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공연 속에서는 그렇게 그 발성도 되게 묵직하시고 하셔서 화이트 X에서 좀 힐링받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칭찬받기 좋네요. 그래서 X로 캐스팅을 하셨군요. 근데 마지막 한 분 아쉬우니까 한 분만 받을까요? 짧은 걸로? 없으면 끝낼까요? 딱 원래 딱 20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저분 아까부터 계속 연출님하고 하시면서 네네.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면서 참 데뷔스럽다 싶은 상황이 있으셨는지 이런 상황 정말 데뷔 같아. 연습하실 때나 공연하실 때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제가 첫 공연 때 내 입으로 얘기해도 되게 그 첫 공연 때 그 갑자기 그 이막 첫신 DSE라는 노래가 나올 때 첫신이 있어요. 거기서 그때는 뒤에서 강간을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없었다가 제 첫 공연 때 생겼어요. 그랬는데 제 첫 공연 때 생겼는데 저는 거기가 음악이 그렇게 긴 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10초 정도 계속 조명이 안 켜져서 훨씬 길었어. 10초 정도 계속 그냥 근데 그게 엄청 그 짐승 막 정말 너무했다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지연 누나였는데 지연이 죽는 줄 알았다. 그걸로 뭐 지금도 그 용진이 형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흉내를 내주셨어요. 심지어 재현도예요 요즘에. 근데 내가 그렇게 징그럽게 하진 않았지 않나? 용진이 되게 징그럽게 흉내 내셨어. 너 너무 더러워. 저는 이승영일 뿐인데 그 상황이 저에게 정말 데뷔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사실 부모님 연습부터 그냥 데뷔였어요. 저희는 진짜로 다들 살도 빼야 되고 또 다리 보시면 제가 진짜로 정말 다 멍이에요. 지연 언니랑 저랑 다리가 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서 또 지연 언니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정말 그 조금씩 먹어가면서 땀을 저희가 진짜 육수 뮤지컬이라고 그러거든요. 본격 육수 뮤지컬이라고 저희가 연습 때 이름을 졌어요. 이건 본격 육수 뮤지컬이에요. 왜냐면 지연 언니랑 제가 흘리는 땀이 연습 때 정말 지금은 그레첸이 좀 많이 이렇게 순화가 살짝 됐는데 처음 사실 그레첸의 좀 컨셉은 약간 셌어요. 연습실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흘리는 양의 땀이 한 거의 3배?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연습복이 늘 이렇게 척척할 정도. 그래서 늘 이건 정말 데뷔야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도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고 안 하고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여배우로서 엄청난 용기 아닌가? 근데 뭐 서편통 때부터 계속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상황이 다 데뷔 같아 하지만 저희는 이 배우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고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연출님 이하 모든 배우들이 너무 똘똘 뭉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씩 뽁뽁뽁뽁 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끝나시고 이렇게 아니 배우분들 공연이 끝나고 이 자리에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피곤한 몸이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겁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독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하철 입구시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이춘주 배우님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끊었군요.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박수 보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